자신에게 당근도 주세요. 네. 힘들고 수고했으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허락되는 한에서 선물도 조금 주시고요. 네. 스스로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맛있는 것, 보양식도 사서 드시고요. 네. 좋은 곳 있으면 짧게라도 바람 쐬고 오시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수업에서 조금 해방이 됐죠. 어쨌거나 올해 좀 오랜 기간 6일 동안 쉬는데 선생님들의 수업이 어찌되었건 간에 잠깐 손 돌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추석에 대한 실감이 그렇게 나진 않는데 그래도 한국 분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추석은 큰 명절이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소영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공부방 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하고 저의 삶을 조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업이 세방되니까 좀 좋으시죠? 가족하고 또 힘들다고요. 어쩌면 지금 고향에 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만난 즐거움도 잔뜩이고 또한 네, 시댁과 아니면 부모님과 아이들에 대한 얘기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손에 물이 마를 시간이 없이 있다가 이제 조금 네, 허리 펴고 숨 돌리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공감하고 여러분보다 한 발짝 먼저 네,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먼저 좀 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 선생님들. 이제 허리 펴고 한숨 돌리면서 아이고 추석이구나, 벌써 여름이 다갔구나, 이제 가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추석이 끝나면 시험 대비하고 시험 보고 중간고사 끝나면은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상담 통화도 좀 하고 아이들이 변동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인원을 맞출지 지출은 뭐뭐뭐를 해야 되고 아 머리 아프다 일단 오늘은 쉬자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상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쵸? 여행 가시는 분도 있는데 가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지난주에 뉴질랜드 북단을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호주 시드니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혼자이다 보니까 너무 홀가분하게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있고 또 붐비지 않는 평일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게 비용도 싸고 붐비지 않고 여유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의 그 최대 지금 상황이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을 때 하자라는 마인드. 그 다음에 그동안 일하느라고 못 갔던 여행 할 수 있을 때 시컨 하자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북단 갔을 때에는 그냥 두 바다가 만나는 거 신기한 거 보고 땅끝마을 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평생 처음 해본 모래썰매 막 곤두박질 쳐가면서 재밌게 하고 바다 가서 조개 줍고 네, 탁 트인 곳에서 소리 지르고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어서요. 그냥 뭐 미친 짓을 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힐링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고 지난주에는 호주에 잠깐 들러서 네 거기 사천 음식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나가지고 차이나타운 가서 사천 음식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맨리 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 가본 곳인데 거기도 관광지인데 아주 많이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노는 거 이렇게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또 돌아왔어요. 하버브리지 건너면서 해 뜨는 것도 보고 해 지는 것도 보고 야경도 보고 뭐 그냥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행 가니까 좋습니다. 혼자일 때, 그 다음에 다닐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또 신체적인 여건이 허락될 때 이런 것들 가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기회 되면 자꾸자꾸 다닐 생각입니다.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남들이 난 언니가 제일 부러워 선생님 부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놓고 자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잘 놀다 갈게요 그냥 그렇게 자꾸 빼고 아니라 그러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냥 누리는 거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새로운 저의 신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정말 옛날 어른말 틀린 거 하나 없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제가 건강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조금 가까이 보셨던 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큼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로 아팠었냐 하면,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는 붓고, 열나고, 막 여기저기 쉽게 골절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평시도 울퉁불퉁 하면은 잘 못 걸어요. 그리고 인도를 못 걸어서 아스팔트 도로로 막 걸었거든요. 울퉁불퉁함이 없는 다리를 끌고 걸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단 집안일하는 거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고요. 후라이팬 못 들어요. 그러면 칼질 못 합니다. 네, 힘이 안 들어가요. 청소기 기계로 하는데도 청소기를 못 돌려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만 사용을 했고, 내 머리를 내가 못 감았었어요. 그래서 전동 브러쉬로 이렇게 샴푸하고 그 전동 브러쉬 하는 걸로 머리를 감았었고, 그 다음에 화장? 못해요. 머리 말리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모임 다 못 나가고요. 운동 못 하고요. 여행 못 합니다. 오르막길, 산 어떻게 올라가요?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업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동하는 것도, 아파트 앞에서 차 타고, 콜택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내리면 거기에서 차 타고, 그래서 하루에 걷는 게 1000보가 안 됐었어요. 막 200보, 막 이렇게 걷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약 지겨워지,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 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가고, 일단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모든 거를 다 포기하자. 네.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왜?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숨 쉬고 있는 것도 조금 짜증났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통증이 왕왕왕왕 오고서는 막 자다가도 의학하고 막 이런 정도가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의 고통이 이거구나. 어르신들의 고통이 이거구나. 약 먹는 게 너무 지겨워서 오죽하면은 제가 예쁜 컵에다가 약을 먹겠다고. 네, 너무 지겨우니까. 그래서 예쁜 찻잔, 새로운 거,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막 1000원짜리라도 찻잔을 사러 그렇게 막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다 먹어볼까? 오늘은 꽃잔, 오늘은 뭐 파란 잔, 막 이래가면서 컵을 무진장 사서 네,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것,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뛰어보고 싶었던 것, 막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게 제가 여기 와서 내린 또 저만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지금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소소하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기를 좀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나를 좀 잘 챙길 걸. 바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좋은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감과 함께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건강해지고, 통증이나 이런 붓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제가 하는 일에 집중도나 만족도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달성했을 때에 제 안에 들어오는 그 성취감이 굉장히 남다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고 싶은 걸 하자. 해도 되는 걸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짐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제 건강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얼마를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돌아가서 한국에서의 현실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앞날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을 봐도 어떻게 미래가 변할지 모르고, 또 얼마나 살지,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었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유튜브 선생님들처럼 어떤 홍보나 아이들을 모집을 위한 수단, 뭐 이런 걸로 유튜브를 계획한 게 아니었었어요. 보통 유튜브 강의하다 보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네. 강의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로 많이 가잖아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주 목적이거든요. 항상 대형학원에서의 그 목적은 쓸데없이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정보 전달과 그 다음에 홍보의 역할, 새로운 아이들을, 네,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목적과는 조금 달랐고, 정말로 순수하게 제가 소신 있게 그 다음에 제 수업하는 것들을 조금 공개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좀 좋겠고, 특별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강의를 했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듣고 이해가 됐다,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되게 뻔뻔하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복되다. 네. 들을 수 있는 복된 귀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소신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게 한 명이라도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최근에 제가 여행 중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유튜브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 비전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대 때에 20대 후반부에 인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와 어떤 이제 센터 같은 곳을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그 인도의 수많은 아이들, 까만데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외국인이 자기 학교에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를 아이들은 구경을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외국인 상대로, 어린이들 상대로 진행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센터라는 곳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있죠. 입을 하나 덜기 위해서 그런 센터에 보내면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뭐 이제 사감 선생님 이러신 분들이 그 아이들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일들을 좀 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거기에 모기장도 설치해주고 화장실도 공사해주고 아이들 상대로 프로그램도 해주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막 운동회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계획 세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학교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자기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 좋겠고, 이런 센터처럼 어떤 종교기관에서 하는 사람을 정말 키우는 학교 교육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데에 내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인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인도를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음, 병을 얻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격성 간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얻어가지고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늘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도 받았고,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이제 인도는 저에게는 갈 수 없는 금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절대 인도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금지국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인도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제가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시 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때에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했고, 결혼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부동산도 투자하느라고 또 열심히 하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막 재밌게 일을 한참 했고, 근데 40대가 되었을 때에 제가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30대 때 제가 일만 계속했던 것이 너무 과한 거 있죠. 무슨 학교를 세워. 돈이 얼마가 드는데. 나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것도 허덕허덕 돼갖고 미친 듯이 밤새면서 하는데 내가 무슨 학교를 세우고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것도 해외에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먼 꿈이라고 생각됐는데 결국은 40대 초반에 제가 돌아다 보니까 그거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꿈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꾸자. 왜 내가 그것을 다 지으려고 하느냐,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면 뜻을 모아서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후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그런 학교의 역할을 같이 하는 교회를 세우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런 곳에 10군데를 목표로 세우고 2군데를 실천을 하고 아직 8군데나 남아 있습니다. 네, 8군데나 남아 있는데 해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벌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게 아마 제가 구독자님이 500명쯤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면 1000명도 될 수 있겠는데? 1000명부터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1000명이 넘으면 수익이 들어오면 그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익이니까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지금 택도 없습니다. 지금 예, 오늘 보니까 한 580명 정도 구독자분들이 네,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 멀었죠.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그래서 기대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냥 나의 단순한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목표를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욕심도 조금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젊었을 때부터 또는 지금이라도 네, 하고 싶은 것, 계획하는 것 있잖아요. 전 세계 여행 이것도 좋고요. 나는 집을 한 2억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세 받으면서 이렇게 노후를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것도 있죠. 그리고 나는 조금 유명해지고 싶다. 요것도 있고요. 나는 학원을 톡톡 키워서 내가 지금 한 과목이지만 종합반도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어떻게 돕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능력을 실력을 정확하게 갖춰가지고 내가 배움으로써 정말 필요한 곳곳에 봉사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어떤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것,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에 관련된 부분들, 지역사회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다 좋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되게 작고 내가 뭘 혼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도 각자의 그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네,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미약하고 그냥 내가 해왔던 거 그냥 조금 많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서는 하는 거고 제가 어머님들께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막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제 소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네,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공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추석 때 잘 쉬시고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네,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위권 받아서 유지하는 선생님 말고요.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중위권 학생을 상위권으로 실력을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채찍도 좋지만 선생님 자신에게 당근도 주세요. 네. 힘들고 수고했으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허락되는 한에서 선물도 조금 주시고요. 네. 스스로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맛있는 것, 보양식도 사서 드시고요. 네. 좋은 곳 있으면 짧게라도 바람 쐬고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힘내세요.